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돼.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들 인식이 좋아져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가면 특히나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특히 더 심해요. 그게 밥만 먹으면 돼. 밥 잘 먹으면 돼. 밥 잘 먹으면 돼 라는 게 심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최근에 본 책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아침 준비하면서 운동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서플리먼트를 챙겨 먹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 루틴이야 그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적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럼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지적 수준을 올려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 데이터가 페이퍼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걸 놓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펴놓고 여기 다 언어가 가까운데 출처를 해놨어요. 이런 걸 펴놓고 같이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쉽죠. 가령 야채 과일의 영양소가 빠져나간 이유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된다는 건 쌀밥만 먹으면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밥과 함께 충분한 야채 과일 반찬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찬을 충분히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예전처럼 먹는 거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요즘에는 먹을 수 있는 거는 많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많아졌는데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졌을까? 첫 번째는 노화겠죠. 두 번째 이유가 야채 과일 자체의 영양소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거 줄어드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반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이 50년 사이에 6분의 1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당근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버섯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은 거야. 자, 그러면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같은 양의 비타민을 먹으려면 내가 반찬을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되죠? 2배. 또 뭐?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면요, 3배를 먹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에 다시 곱해봐요. 곱하기 3. 그러니까 어차피 3배를 먹어도 거기에 또 3배가 2분의 1씩 또 감축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6배를 먹으면 2분의 1씩 감축된 게 함축되니까 거의 12배를 먹어야 돼.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계산하면. 다 단순 계산법이 잘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그렇게 낮아졌냐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낮아진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가 6가지로 구분을 해보자. 우리가 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6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속성재배라고 한다. 빨리 키워졌어. 예전처럼 노지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햇빛을 해가지고 커진 게 아니라 지금은 하우스 안에서 쉽게 커졌어요. 강화성 없이 그냥 빨리. 속성재배라는 걸 위해서 비료를 썼어요. 빨리 클 수 있는. 그 다음에 온실 비닐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그런 흡입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속성재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밖에서 세파를 맞은 사람들이 더 정신적인 게 더 강해요. 이것처럼 야채 과일도 그래요. 밖에 세파를 안 맞으면 내가 비리비리. 비리비리해. 내가 견딜 이유가 없는 거야. 밖에 유형경도 내가 견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경도 건디게 하는 게 뭐냐면 과일의 색이라든가 향이나 맛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야채 과일이 맛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맛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영양이 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비료를 쓴단 말이에요.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산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화학비료 안에 이제 질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빵만 키워줘요. 빵을 키워주면서 미네랄 자체가 흡수가 안 돼요. 옛날처럼 우리가 거름을 만들어서 거름 알죠? 두엄. 거름 똥 넣어서 퇴비.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그냥 두면 죽어요.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개도 있고 막 이런 거 다 발효를 해서 그걸로 거름을 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비료를 주잖아요. 거기에는 영양소가 없어. 그러니까 빵빵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해. 요즘에 물 되게 안 좋고요. 공기도 안 좋아. 공기도 안 좋고 그러면서 이게 그 땅 자체가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레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충제, 제초제, 벌레 죽이는 약, 다른 풀 죽이는 약 이런 것들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 관리 세정제를 데모를 할 때 그 코팅 보여주죠. 이런 거 씻고 먹어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약이 영양소를 가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먹었을 때 농약을 먹는 거지 이 영양소는 내가 흡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 또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가공, 세척, 조리 과정에서 손실된다 그랬는데 가령 야채를 아까도 빵을 만들자마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식으면 맛이 조금 떨어져요. 시골에서 먹어봤죠. 그 자리에서 뽑아서 고기 꺼 먹어봤죠. 야채 뜯어서. 네. 그 야채 맛이 어땠어요? 고만 뽑은 게 더 맛이죠. 더 맛있어요. 근데 그게 시골에서 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야채가 살아있어요. 따는 순간 죽는 거죠.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체 이제 영양소를 먹으면서 이제 죽는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걸 유지하려고 그 야채 안에 있는 영양소를 태워가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딘가에 가서 꽂히면 무슨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영양소를 뺏어 먹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영양소가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장시키잖아. 우리가 야채를 사서 바로 요리해요? 냉장고.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먹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달달 못 살려 죽었어. 다 파괴돼 있고 그리고 가공한다. 열 처리를 하잖아요. 열 처리. 우리 퀸으로 하면은 그나마 열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령 시금치를 삶는다 가정하자고. 우리 퀸으로 시금 삶는 거 말고 일반적인 시금 삶는 법 어떻게 해요? 끓는 물에 넣었다 빼기. 끓는 물에 넣었다 빼면 파랗게 물이 나오죠. 그거 먹어요, 버려요. 버려야지. 그게 영양소. 그게 영양소였어요. 그거 먹어야 되는데 버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세척하는 과정에서도요. 아까 얘기했잖아. 영양소를 농약에 이렇게 짚고 있다. 뜯어가죠. 동시에 세척할 때 우리 염소도 이 성질 갖고 있어요. 잡는 성질이. 그러니까 수돗물에 씻으면서 또 영양소를 또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도 양념 들어가면서 또 뺏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실이 되니 자 땅에서 있는 영양소 땅에서 채취할 때 영양소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데 그냥 토마토를 봐도 시골에서 바로 따먹는 토마토, 사는 토마토 완전 다른 이유가 이동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이동이 안 돼요. 다 터져버려. 그러니까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요. 와서 익는 거야, 오면서. 바나나도 탄 게. 네, 오면서 익는 거야. 완전히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영양소 자체 처음부터 달라. 그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다 손실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는 건 빈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먹는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이거 빠져나간 이유를 설명을 하면 가령 이런 거죠. 더블S를 처음에 먹었을 때 요즘에 다들 영양소 그러니까 비타민을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로 밥만 먹어도 된다.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사람들은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거의 없어. 그런데 더블S를 먹여놨더니 야 이거 마약이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양소가 워낙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있는 것 말고도 흡수라고 그러죠. 오락질수라고 그러거든요. 흡수가 워낙 빨라.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영양소를 먹었는데 내 몸에서 못 쓰면 소용이 없잖아. 그런데 합성으로 만들어진 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충격도 있고 문제가 있죠. 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 5년 빨리 죽는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지 말래잖아. 그리고 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 약처럼 간도 때려. 그럼 있어요. 그런데 뉴트라이트는요 천연 원료잖아. 그러니까 합성하고 흡수율 자체도 다르고 워낙 빨리 흡수돼 버리니까 마약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몸에서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몸이 좋아도 그걸 먹다가 게으르지 안 먹죠.
게을러져서 안 먹었을 때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여기저기 다 피곤하고 아프고 네. 게을러서 안 먹을 때, 꼭 게을러서 안 먹어. 그분은 피곤해, 안 먹어.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가만있어. 내가 어디다 그래서 안 먹었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 다 물어봐요. 먹었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런 느껴지는지, 먹다가 스톱했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몸이 불편한 걸 느끼는지 못 느껴요. 유일하게 뉴트라이트만 느껴요, 그걸. 그만큼 흡수가 빨라요. 근데 그 빠른 거를 체험시키기 전에 왜 그런지를 설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너한테 이런 것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하니 너가 아파질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채워졌을 때 너한테 이런 증상이 있고 스톱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왜 옛날보다 지금 더 아픈 거 같니? 라고 그래요. 더블스를 먹다가 먹을 때는 좋았다니까? 근데 안 먹으니까 너무 아픈 거야. 왜 이런 일이 있니? 라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차로 얘기를 하면 엑센트를 타다가 아반떼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면은요 조금 좋아요. 처음에 좋아요. 계속 그랜저를 타면은요 그냥 차예요. 그런데 그랜저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아반떼로 다시 가면은요 못타 답답. 불편하고 허리 아파요. 아니 아반떼까지 안 가도 소나타까지만 가도 허리 아파요. 우리 몸에서는요 내가 하던 대로 해서 조금 좋아지면 괜찮아 그래요. 그런데 내려가면은요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런 증상이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정수기 물을 먹을 때 똑같은 물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한참 먹다가 식당에 가서 일반 정수기 물을 먹고 이게 내 냄새가 나지? 내가 냄새 난다고 말할 때는 안 믿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가면 나쁜 걸로 못 가게 돼요. 한마디 했죠. 예민하기는. 아파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 미리 설명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이래서 요즘에 비타민을 안 먹으면 바보구나. 이래서 비타민을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베이스로 설명드린 거고 각자의 경험도 이야기해 볼까요? 직접 연결해요. 반갑습니다. 비교대 박승기입니다. 아까 서현숙 민원님이 그 WX 잠깐 강의하셨잖아요. 거기에 DNA 복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DNA 복구되는 거를 증명해 줄 수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귀 여기 옆에 보면 까맣게 여기 약간 흐릿하죠 지금. 여기 보면 전에는 이게 되게 진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검버섯이 생긴다는 게 죽음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뭐 안에 노폐물이나 이런 독소들이 나와가지고 더 심해지는데 그게 좀 크게 나왔었어요 여기. 아니야, 뭐 처음에는 안 컸어. 다시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조금 했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만해지더라고 심쿵한 게. 근데 이게 이 사람을 그때 만났을 때 만나고 그 다음 연도인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WS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NA가 복구된다는 게 진짜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내 몸 자체 갖고도 증명할 수 있고, 합성 비타민이 아닌 아스레시 천연 비타민을 먹었을 때 첫째 내가 그 이제 스트레스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가 많이 상했었는데 잇몸이 일단 안 좋았었어요.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게 힘들어하고 이제 자꾸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는 안 먹으면서 나는 또 아스레시를 잔뜩 챙겨서 먹게. 왜? 나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농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타민 꾸준히 계속 먹어주니까 입 안에서 요즘 피 같은 게 안 나요. 저는 항상 이제 이빨 닦거나 뭐하고 그러는데 피가 나가지고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피도 안 나고. 물론 다른 건 이제 코끼리 챙겨주고 여러 가지 키니 챙겨주니까 더 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피곤했을 때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똑같은 일을 지금 한 8년째 반복을 해오고 있는데 7, 8년 전에 내가 기억했던
하루에 일과를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눕고 뻗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나이를 더 먹었는데도 그때 체력보다 한 7, 8년 전 체력보다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기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게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충분히 뭐 어느 누구한테 얘기가 들어서 내가 샘플로 내 자체가 샘플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이래서 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나하고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연배들인데도 되게 힘들어하고 많이 그러는데 난 그 사람들은 망치질 한 번 할 때 나는 망치를 서너 번이 가니까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 얘기도 해. 왜 지치지도 않느냐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그만하자고. 근데 뭐 팀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거를 작업을 끝내야 되니까 어지럽도록 그냥 강압지럽게 시키는데 그럼 안 하면 내가 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이 나는가? 그거 다 뉴트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그 영양소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칼슘을 요즘 좀 더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칼슘하고 그 조인트 가드랑 같이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아침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거를 세팅해 놓고 바로 통에서 부어서 이 사람 거 따로 내 거 따로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때 이틀 반을 알아서 누워있을 때 밥도 못 먹고 열도 좀 나고 이럴 때 화장실도 기어서 갈 정도로 근데 정말 한 이틀 반을 못 먹었었어요. 이틀 반을 못 먹었는데 다른 데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리 종아리 부분하고 그리고 손에서부터 이 손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물도 못 먹고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물도 못 먹는데 내가 지금 건식을 챙겨 먹을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끙끙 앓기만 했는데 그 한 이틀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서서 화장실을 가는데 종아리 뒷부분이랑 그 다음에 발가락 끝이랑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 여기도 막 떨려오고 이렇게 막 떨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주방에서 먼저 건식을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거짓말처럼 그 증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약이다. 아메이 그 우리 뉴트리아이트 제품마다 진짜 마약을 한 방울씩 떡떡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그 생각을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거 그 성분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좀 어디다가 해볼까? 마약인지? 마약인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클리너리뷰 상승입니다. 요거를 저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양제 요즘은 먹어야 돼요 이러면 밥만 잘 먹으면 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형부예요. 영양제를 기껏 선물을 했는데 거의 몇 달을 모셔놨다 그러더라고요. 안 먹고. 그러면서 난 밥 잘 먹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형부도 딱 경험을 했던 것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상주까지 미리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주를 새벽에 작은 아버지 모시고 뭐 한 3시간을 갔다가 3시간을 다시 와야 되는데 새벽에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가기 전에 저희가 그 렌즈팩을 한 포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서 갔다 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먹고 6시간을 운전을 갔다 왔는데 그거 먹어서 그런지 그날은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 몸으로 직접 느꼈는데도 안 먹는데요. 그런데도 필요가 없대요. 밥 잘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참 진짜 답답해요. 근데 그거를 너 이거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가서 보여주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만든 쪽지를 오늘 이제 요리하러 가면서 제가 내일 이거 발표하려고 오늘 발표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하고 이렇게 놔두니까 그거를 설명할 일이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열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한 포 주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답. 근데 거기 밑에
안녕하세요. 그린고ld IPO Светлана Федоровна. Ну, мой опыт принятия витаминов, наверное, самый, такой ординарный. Я не принимала витамины вообще никогда, и для меня витамины это было что-то не то,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бы кушать. Ну, во-первых, потому что отношение к нему было совсем другое. Они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нные и там капсулированные, и поэтому казалось всегда, что они лекарства, они не добавки. То есть понять, принять, что это как добавка к пище, что это пища и что она улучшает твой организм, в голову не приходило. Мой первый опыт полного принятия вот этого вот всего, до сих пор иногда бывает так это много. Открываешь, допустим, там 6, 9, 12 штук этих витаминов, боже мой, это же какой-то кошмар, разве можно это такое кушать? Ну, не получаю, не принимала совершенно это. Но вот когда мы проходили путь к стройности, и там нужно было 3 дня голодать, не есть пищу, а пить витамины и пить протеин, то есть это для меня была вот встряска. И вот тогда можно было понять, то есть привычного еды, которую я раньше принимала, я ее не принимаю. Но однако я пью протеин и пью витамины, это я не устаю. Ну то есть, если я даже покушала и пришла на работу, и, допустим, поработала, я с работы уже никакая прихожу. А тут я не ем ничего, пью витамины и пью протеин, у меня все нормально. И тогда вот эти вот 3 недели для меня перевернуло отношение к витаминам. Поэтому я думаю, что то, что мы говорим, на самом деле, вы правы, и вы правы в том, что не нужно говорить «пей». Это не работает, абсолютно не работает. Работает только то, что делает... Мы приходили к Джону на консультацию, он говорим: о, что-то мы устали. Джон приходит, ставит тебе стаканчик, а в нем витаминов куча, говорит: пей. Да нет, не буду. Пей. Да нет, не буду. И все-таки я выпиваю. И когда я уже после этого приезжаю домой, как после всего в далекий пора, я когда приезжаю, я понимаю, что я в энергии. То есть это вот понемножку, к этому надо приходить. И я думаю, что то, что мы здесь с вами собираемся, и то, что мы с вами друг другом делимся опытом, наверное, это более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когда нужно давать, пробовать и спрашивать. 잠깐만. 뭐 다른 분들이야 다 러시아 말 잘하니까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말 좀 해줘요. 어떡해요. Кроме как это самое... Вот просто почему делают птицу, больше 연습을 해봐봐요. Нет, 잘한대. витамины много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난 비타민 그렇게 지금 먹은 건 알겠어요. 그저 비타민은 봄 그게 알이고 그게 그 알은 봄 그게 약 같고 그게 마음이 그거 받쳐인단 말이야. 그래 그거 자꾸만 여기서 먹으라고 하니까 난 그거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 이번에 와서 작년에 우리 그거 디에트 21일 날 한 거 그거 했지. 일어나 공장 나간 와서 진짜 힘이 없고 희추와야 몸이 그런데 임속도 너무 더워서 무슨 뭐 먹고 임속 먹으면 괜찮고 그거 디에트 하면 임속 3일 안 먹어. 그거 프로테인만 먹고 비타민만 먹고 그리고 일어나 나가니 일어나 어떻게 11시 먹어. 그 저녁에 친구를 온 그거서 임속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 힘은 하고 집에 왔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있단 말이야. 그때 알았지. 그거 비타민, 프로테인 먹으면 살 수 있고, 임속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말해도 말했지 지금 먹으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게
ну, 알겠지. 그거 그거지. 일을 해다 임석은 아이 먹고 그거 먹고 살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 다르게 생각받고 다르게 그 비타민 그래서 중각하는 거 알아낸다고.